부르니까. 깊은 풍미의 편안한 커피. 카누 디카페인. 안녕하십니까, 오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을 돌파한 지 이틀 만에 2,000명을 넘었습니다. 특히 상황이 가장 심각한 대구 지역 환자 숫자는 1,314명까지 늘었습니다. 김영래 기자입니다. 밤사이 신규 확진자 256명이 발생하면서 오늘 오전 9시 기준 국내 누적 환자 수는 2,022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90% 이상이 상황이 가장 심각한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대구는 어제 확진자가 422명 늘어난 데 이어 오늘 오전에도 182명이 늘어나 누적 환자가 1,314명에 달했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어제 1차 검사 결과가 나온 1,016명 가운데 82%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대구 지역 신천지 교인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앞으로도 당분간 신규 환자 증가가 이어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어제 대구에서 입원 대기 중이던 70대 남성이 숨진 뒤 추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아 코로나19 국내 누적 사망자 수는 13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기관 삽관이나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는 위중한 환자가 5명, 고열이나 산소 마스크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도 17명이나 됩니다. 기존 환자 가운데는 2명이 추가로 격리 해제돼 누적 퇴원자 수는 26명입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종합지원책을 내놨습니다. 오는 6월까지 카드 소득공제액을 2배로 늘리고 영세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도 덜어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우선 위축된 소비 심리를 되살리기 위해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2배로 커집니다.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와 현금 영수증 사용액은 30%에서 60%로 늘어나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 소비세를 70% 깎아주는 정책도 다시 시행됩니다. 100만 원 한도 내에서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도 덜어줍니다. 연매출액 6천만 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 수준으로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 사업자 1인당 연평균 20만 원에서 80만 원의 세금 부담이 덜어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전례를 따르지 않고 특단의 대책을 총동원하여 피해 지역 및 피해 업종을 강력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돌보기 위해 부모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의 가족 돌봄 비용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인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에 마스크 700만 장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을 지원하고 방역 체계를 개선하는 데 쓸 추경 예산을 서둘러 마련해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네, 한국에서 오는 입국을 통제하는 나라나 지역이 66곳으로 늘었습니다. 전 세계 50개 크루즈 선사가 가입한 세계 크루즈 선사협회는 한국 여행객의 크루즈 탑승을 금지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2시 20분을 기준으로 한국에서의 입국을 금지한 곳이 27곳,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39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혼여행지로 많이 찾는 몰디브는 다음 달 3일부터 대구와 경북, 부산, 서울, 경기, 경남을 방문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몰디브는 지난 3일부터는 입국 전 14일 이내에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최근 14일 이내에 대구나 경북에서 입국했거나 이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시킨 상태입니다. 베트남은 또 내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지는 최근 14일 이내에 대구와 경북 청도,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한 여행객들의 입국을 오늘부터 금지했습니다. 중국 일부 지역은 입국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중국 산둥과 라오닝성 등 9개 지역은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격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한국인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발급해오던 도착 비자 제도와 전자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로 출국하려는 우리 국민은 인도 대사관에 문의하거나 방문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네, 중국에 갔다가 강제 격리되는 한국인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한국인 기피 분위기로 이어지면서 한국인 출입을 아예 막는 곳도 생기고 있습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입니다. 허베이성 사너씨가 어제 베이징 공항으로 들어온 한국인 7명을 호텔에 격리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14일간 강제 격리 조치에 나선 건데 사너씨는 베이징과 인접한 곳입니다. 앞서 무단장과 텐진공항 등도 격리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난징과 웨이아이에 이어 옌타이, 선양, 옌지, 선전, 시안, 광저우 등의 격리 중인 한국발 입국자는 3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입국 통제 강화는 한국인 기피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난징에서는 어제 인천에서 온 한국인 30여 명이 시내에 살던 아파트로 이동했지만 정문 앞에서 가로막혔습니다.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할 예정이었지만 해당 아파트 주민위원회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한국 주민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나선 겁니다. 결국 한국인들은 인근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우리 외교당국이 주민들의 불법 조치를 해결해달라고 난징시 측에 요구했지만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하이와 수저우 등에서도 한국인과 일본인의 진입을 막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랴오닝성에서는 한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여권 번호와 주소 등이 적힌 명단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처음으로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결정적 시점에 와 있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을 뺀 44개 나라에서 코로나19로 54명이 숨지고 3,474명이 감염됐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이틀 동안 신규 확진자가 중국의 확진자 수를 넘어섰다며 결정적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We're at a decisive point. For the past 2 days, the number of new cases reported in the rest of the world has exceeded the number of new cases reported from China. 브라질과 조지아, 그리스, 노르웨이 등 7개 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한국과 이탈리아, 이란에서는 빠른 확산을 우려했습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처음으로 팬데믹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억제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광둥성에서는 32만 명 이상을 검사했지만 0.14%만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도쿄올림픽 개최 여부에 대해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SBS 김지성입니다. 네, 세계 각국의 확진 사례가 늘면서 여행객이 격리되고 마스크가 동나는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에서는 보건부 차관에 이어서 부통령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확진자 245명, 사망자 26명으로 중국을 제외하고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이란. 하리르치 보건차관에 이어 에프테카르 부통령이 감염되는 등 확진 판정받은 고위 공직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란 현지 언론은 어제 에프테카르 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하리르치 보건차관이 스스로 확진자가 됐다고 밝힌 지 이틀 만입니다. 앞서 코로나19가 처음 발병한 고물 지역구로 둔 한 중진위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بله تست کرونای بنده هم مثبت شده. این فعلا فراگیر جای نگرانی نیست. در قرنطینه هستم. 확진자 650명, 사망 17명으로 확산세가 가파른 이탈리아에선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C'è un altro problema, ovvero mancano le mascherine. Ordinandole in farmacia, queste arrivano tra una settimana almeno. Allo stesso tempo, chi vuole andare a fare
급기야 현지 경찰이 유통 단속에 나섰는데 이런 상황은 확진자가 3명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Απότομη και έντονη. Είμαστε σε αναμονή για καινούργιες προμήθειες χωρίς να ξέρουμε πότε αυτό θα είναι εφικτό. 사우디아라비아에선 갑작스러운 외국인 입국 금지로 인도네시아 순례자 수백 명이 공항에 발 묶이기도 했습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네, 계속해서 최재욱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 그리고 한지영 기자와 좀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한지영 기자, 먼저 오후 4시 기준 집계가 나왔습니까? 네, 오전에 비해서 315명이 더 늘었습니다. 315명이나 늘었어요? 네, 하루 동안 치면 571명이 늘어서 네. 현재 2,337명으로 확진자가 늘어났습니다. 네, 자. 많이 늘었습니다. 네, 오전 9시 기준으로 256명이 늘었었는데요, 밤새. 네,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또 오후에 315명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 571명. 네. 예. 지금 하루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최대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어제 하루 동안 505명이 늘어서 최고치를 경신을 했었는데 네. 또 오늘 이렇게 571명이 또 늘어나면서 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확진자 수는 모두 2,337명 이렇게 됩니다. 네. 자, 교수님, 지금 확진자가 1명에서 1,000명이 되는 데는 37일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1,000명에서 2,000명을 넘어서 지금 오늘도 이렇게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과거 불과 한 달 전에 중국 우한 후베이에서 확진자가 느는 거하고 같은 양상을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통제할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현재 계속 폭증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찾아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사회 감염이 폭증하고 있다. 네. 이렇게 되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됐고요. 예. 아시다시피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은 거의 의료의 공백, 대란 혹은 지역사회 경기나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거의 마비될 정도로 그렇죠. 지금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현실화돼서 매우 안타깝고요. 예. 더 우려스러운 거는 지금 중대본에서 오늘도 그런 얘기를 참 조심스럽게 했습니다만 네. 대구 경북 지역을 어떻게 정리하더라도 예. 또 그걸 컨트롤하더라도 대구 경북 지역이 아닌 이 서울과 같은 대도시와 전국으로서의 감염 문제 관리는 예.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예. 또 다른 이슈입니다. 예. 한지영 기자, 지금 새로 확진된 환자 315명이요. 네. 혹시 지역별로도 지금 집계가 나와 있습니까? 지역별로 보면 예. 지금 제가 좀 서울이 서울이 지금 62명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62명이고요. 예. 부산이 65명. 그다음에 대구가 제가 지금 수치가 지금 정확하게 이렇게 좀 겹쳐져서 나와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오전 같은 경우에 대구가 총 명수가 오늘 오전에만 182명이 오전에 늘었었고요. 네. 지금 159명 정도가 지금 늘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제가 잠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집중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위에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지금 확진자가 나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1,579명. 예. 네. 그러니까 누적 환자 수를 말하는 거죠? 네, 누적 환자 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265명이 지금 오전에 비해서 늘어나서 네. 그러면 1590, 새로 확진된 환자 315명 가운데 지금 대구 지역만 265명이 지금 이런 늘어난 말씀이시군요. 겁니다. 네, 네. 예. 자, 지금 대구 지역이 큰일입니다. 먼저 좀 지역별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오늘 브리핑 내용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전체 확진 환자 1,314명 중 634명은 입원 조치하였습니다. 아직 자가에 입원 대기 중인 환자도 680명입니다. 어제까지 대구 지역 병원 1,013병상 외에 국립 마산병원 등의 일부 병상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만 아직 환자를 입원시킬 병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네, 지금 확진자 수는 오전 기준에 그런 발표였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네. 그럼에도 지금 확진해도 자기 집에서 입원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600명을 넘었다는 겁니다. 네네. 680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거 괜찮겠습니까, 교수님? 매우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이러한 이 격리 병상의 공급 부족과 그로 인한 환자 대기는 당연히 뭐 환자가 치료가 늦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악화의 문제라든지 추가 감염의 문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지점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이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크게 두 가지가 좀 들여다봐야 될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요. 의료계에서 여러 차례 지금 지적하고 현지 지금 대구에 있는 의료계 사람들이 저희한테 계속 연락이 온 거는 왜 환자를 증상이 중한 환자, 즉 적극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환자하고 경미한 환자를 왜 나누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나누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나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중국도 그렇고 지금 우리 대구 지역도 그렇고 전체 확진자의 약 80%는 증상이 경미한 분들이고요. 이 증상이 경미한 분 중에서는 중국에서 또 사망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대부분의 경우는 외래 치료, 통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증상이 경미한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지금 그 병원에서 빼서 2차 병원이나 혹은 뭐 격리시설 같은 다른 곳으로 좀 하는 이렇게 전원 조치해서 그분들 관리하게 하고 지금 워낙 병동이 부족하니까요. 지금 아시다시피 대구에 있는 이 병원들은 상급 종합병원입니다. 지금 중증 환자 치료해야 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 여유 공간을 빨리 확보해서 여기에 추가적인 환자 지금 680명 대기 중인 분 중에서 증상이 심한 분들 우선적으로 입원시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운영의 뭐가 지금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근데 교수님, 왜 분류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현재 질병관리본부 갖고 있는 기준이 이 부분이 너무 경직된 부분을 지금 바꾸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도 아직까지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분류가 안 되고 있다. 그저께 발표했듯이 계속 며칠 전 이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고 기준을 좀 개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개정되는 작업이 이렇게 느려서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어제도 13번째 사망자분이 안타깝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병상을 기다리다가 사망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치료하는 분들 결국 그 부분도 이 기준 때문에 입원하지 못한 상황과 또 동시에 지금 병실 부족으로 해서 병실을 찾지 못한 이 두 가지 상황이 다 결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증상이 심하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좀 분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모든 개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 질병관리본부가 중앙에 이 통일된 기준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개별적인 환자의 상황에 맞추어서 필요하다면 응급실에서 바로바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해야 되는 의료계의 재량권이 일부는 좀 가만히 돼서 빨리 개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인데요.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들의 진료진의 재량권이 좀 필요합니다. 아까 지금은 재량권이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는 그 기준에 의해서만 하니까 상황이 필요해서 당장 치료가 필요한데 지금 그 기준이 안 돼서 뭐 치료를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통일된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빨리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최소 응급 상황과 위중한 상황에서는 현지 의료인의 자율적 판단에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주는 것이 당연히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일단 확진자 지원에서는 기저질환이 있는지 없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거죠? 그 점은 중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체 이 환자 중에 80%는 경미한 환자로 사망자가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머지 20% 중에서도 5%에 해당되는 중증 환자에서 대부분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중증 환자들에 대해서 대부분은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심장질환이고요. 이런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는 중증 치료로서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 집중 관리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는 이 중증 치료를 할 수 있는 상급 종합병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자, 그리고요. 신천지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신도 명단을 각 지자체에 넘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오늘 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해서 발표가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확진자 수가 몇백 명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경기도 이 유증상자가 확진자 수랑 똑같지는 않겠지만 대구 신천지교회 사례를 보면 상당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어서 수백 명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네. 경기도가 확보한 과천 신천지교회 교인 명단만 33,809명입니다. 이 가운데 연락이 닿지 않는 3,000명 정도를 제외하고 38,000여 명 정도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 중에 740명이 유증상자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16일 과천교회 예배 참석자만 356명인데요. 절반에 살짝 못 미치는 숫자인데 요 356명, 740명을 대상으로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데 요 결과가 나오면 이제 수백 명에 달할 것이다. 이런 결과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각 지자체별로 이 명단이 충분치 않다. 뭐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받았던 이제 교인이 20명인데 경기도가 확보한 대구 방문자 22명과는 이게 판이하게 다른 내용 자체가 아예 다른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 6명이 유증상자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신천지 측의 협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이 추가적인 전파 확산을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 확진된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찾아내는 것이 제일 중요한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에서 신천지 교회 교인들 또 잠재적인 교인들 포함해서 조속히 정부 당국에 협조해서 추가적인 검사가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민의식이 좀 필요하고요. 신천지 측에서는 오늘 또 한 번 온라인으로 또 입장문을 냈더라고요. 여전히 보면 우리가 코로나를 만든 게 아니다. 우리도 피해자다. 마녀사냥이다. 그리고 24만 명이 넘는 신도들의 명단 우리는 다 제출했다. 이렇게 여전히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지연 기자, 확진자가 늘면서 말이죠. 대형 교회들이 주일 예배를 속속 중단한다고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그 서울 서초구 온누리교회에서 이번 예배, 주말 예배를 중단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3.1절과 3월 8일에 있는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겠다. 또 서울 서초구의 사랑의 교회도 3월 1일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어제까지만 해도 예배를 강행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국민과 교인의 안전을 위해서 오늘 회의를 통해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요. 이 밖에도 종로구 세문안교회, 그리고 중랑구의 금남교회, 강도구의 오륜교회 등도 예배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광림교회 같은 교회들은 여전히 그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하겠다라고 밝힌 데도 있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어요, 오늘. 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코로나19 장기화의 중대고비가 이번 주말 또 다음 주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종교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교수님, 이번 주말, 다음 주말이 중대한 고비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꼭 그렇게 전망이 좀 어렵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특히 신천지 교회와 관련된 추가 전파를 막는 부분은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말에 고비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경북 지역 이외에 추가 확산이 전국적인 상황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정밀한 전문적인 그 전모를 지금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아직 돼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전국적인 어떤 고비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3월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근거로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3월 대유행이라기보다는요. 지금의 확산세나 이런 부분들은 금방 꺾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까지는 계속적으로 확산이 지속되고 확진자 계속 증가돼서 3월 말이 돼야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게 의료계나 전문계의 의견입니다. 아마 그런 정도의 의견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혹시라도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그런 지역사회 감염, 즉 대도시나 다른 지역, 대구 경북의 부분은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면 그 확산이 더 증가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그런 대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갖고 신중하게 좀 더 면밀하게 대응을 하는 게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그 미래통합당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회에서 서울대병원 간담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최악의 경우에 전 국민의 40%가 감염될 수 있고 또 이게 장기화돼서 연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또 전파력이 강해서 이게 신종 인플루엔자가 그 독감으로 이제 예방 접종 하듯이 백신이 개발되고 하면 코로나19도 만성 질환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지영 기자, 오늘 명성교회 부목사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아파트 주민이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경우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 부목사와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함께 탔는데 41살 여성이고 성동구 구청 직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당시에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아마 감염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에 자택에서 검체를 채취해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때문에 성동구청은 24시간 지금 폐쇄인 상태입니다. 예. 교수님, 이런 사례를 보면 말이죠. 코로나19의 감염력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네. 이 코로나19의 감염력이 과거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 지금 오히려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우려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최근 지금까지 보고되는 최신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의 감염성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전염력이 강한 것 같다. 오히려 인플루엔자 그 이상으로 강할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앞으로 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것도 좀 더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지금 들기도 하는데요. 이 층수를 누르는 버튼을 통해서도 이게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네, 물론 그럴 위험성은 충분히 있고요. 밀폐된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밀폐된 공간에서 환자와 확진자 접촉하지 않더라도 미세한 에어로졸, 에어로졸로 인해서 전파될 수도 있고 그래서 공기로 그래서 마스크를 당연히 쓰시는 게 바람직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버튼을 누르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보면 선제적으로 이 부분을 하루에 몇 번씩 이 소독제나 이런 방역 용품을 사용해서 닦아주는 것도 굉장히 유용하리라 봅니다. 예, 혹시 소독제가 아닌 그냥 다른 물티슈나 이런 걸로 닦아도 어느 정도 소독은 좀 가능합니까?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이 전격품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서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게 마련입니다. 지금 알코올 소독제 같은 걸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버튼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는 건가요?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 통상적으로 몇 시간에서 24시간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 즉 감염력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소독을 하거나 그런 게 필요하겠고요. 물론 그건 확진자가 지나간 곳을 기준으로 해서 한 겁니다. 아직 확진자가 없이 다중시설이 이용하는 그런 엘리베이터나 이런 공간의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예방조치 차원에서 하루에 몇 번 정도 이렇게 계속 닦아주고 소독하는 것은 필요하리라 봅니다. 네. 한지영 기자, 충남 천안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확진자가 속출했는데 대부분 30, 40대 젊은 여성들이라고요? 네, 천안에서 9명이 확진됐는데요. 이 중에 남성이 1명, 여성이 8명입니다. 여성의 나이는 3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인데요. 오늘 오전 그 천안의 유일한 남성 확진자는 30대 초반이고요. 대부분 여성이죠. 8명이 여성인데 이 가운데 40대 여성 2명은 지난 26일 확진된 줌바 댄스 강사로부터 수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대부분이 이제 여성으로 천안 지역 확진자 15명 중 23명이 20대에서 50대 여성인데다 요 교습, 줌바 댄스 교습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운동 시설이 최근에 좀 이 감염에 좀 취약하다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차례 전문가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밀폐 공간이고 동일한 실내 공간이고 활동량도 많고 숨도 많아서 숨도 많이 뱉게 됩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혹시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는 이 비말이라든지 에어로졸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 헬스장 같은 경우는 피트니스는 손으로 다 모든 걸 기구를 만지지 않습니까? 접촉 위험도 크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으로
보통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시설의 이용 부분도 필요하다면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다 공고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수님 오늘 보면 말이죠. 뭐 공주시에서도 그랬고 여의도 수출입은행 건도 그렇고요. 부산에서도 그랬고 확진자가 음성 판정으로 다시 바뀌는 일들이 지금 또 속출하고 있는데요. 네네. 검사 과정에 별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두 가지가 크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지점 같습니다. 뭐 행정착오로 해서 지금 생긴 또 문제는 부산에서 지금 있었던 일이고요. 부산 경우는 행정착오였고요. 예. 네. 경남 지역이죠. 예. 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 PCR 검사가 코로나19 검사가 굉장히 유전자에 관련된 사용하는 거라서 굉장히 정확함에도 불구하고 네. 바이러스 자체가 증식이 몸 안에 농도가 낮을 땐 좀 낮게 나올 수도 있고요. 예. 반대로 또 이 부분이 모든 검사가 100%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위음성, 위양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이 전체에서 굉장히 예외적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아서 이런 부분 좀 더 일반화해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어렵고요. 예외적인 상황이 다만 그러한 가능성 고려해서 한 번 검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2번씩 검사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최재욱 교수 그리고 한지영 제가 기자와 좀 얘기 드리면 안 될까요? 네. 네. 그 은평성모병원에서 어제 14명의 환자가 최근 발생했고요. 예. 네, 그 부분이 때문에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은평성모병원 어제 병원 감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이 은평성모병원은 14명 환자분에서 2분은 이 병원 직원이 나머지 분은 이제 감염지 방문자들입니다. 그렇죠. 지금 환자 일주일간 예. 은평성모병이 폐쇄되어 있는데 일주일간 폐쇄되면서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상급종합병원이라서 중증 환자 치료하는 곳인데 서울 지역의 서부권에 지금 진료가 공백이 났습니다. 그래서 산모들이 여기 잘된 산모들이 출산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고 중증 환자 치료를 제대로 외 환자들 말이죠.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서울 지역의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해소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3,200명의 근무자, 의료진 포함해서 전원 코로나 바이러스 음성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고요. 그래서 빨리 이 병원이 재개원돼야 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질병관리 조치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네, 기준이 좀 명확치가 않아서 2주 동안 연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부분 갖고 논란이 있어서 다른 환자의 피해도 크다.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재욱 교수님, 한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고정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손소독제로 손을 씻고 체온을 잰 뒤 국회의사당 본관에 들어섭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악수 대신 주먹 인사를 나눈 문 대통령은 전 국가적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기에 코로나 3법 통과 등 국회가 지속적으로 협력해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의장과 짧은 환담을 나눈 문 대통령은 민주당 이해찬, 통합당 황교안, 민생당 유성엽,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여야 4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은 1시간 4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초당적 협력을 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며 국가 방역 역량 강화와 피해 지원을 위해 예산과 제도로 뒷받침해 주길 기대한다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빨리 제출하겠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대표는 예비비든 추경이든 선제적으로 돕겠다면서도 중국 입국 금지 등을 취하지 않은 정부가 초동 대처에 실패했다며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민주당의 비례전담정당 창당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들이 모여서 비례정당 창당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건데 민주당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주요 의원들이 그젯밤 만찬을 함께하며 비례전담 정당을 만들기로 했다는 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모여 대통령 탄핵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고 논의했다는 등 내용입니다. 민주당 주변에서 미래한국당에 대응해 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긴 했지만 당에서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상황에서 핵심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논의했다는 건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주당은 해당 보도를 부인하면서 비례정당을 만들 의사도 없고 논의된 적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당 정치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국민을 믿고 가자는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나눴는데 김혜영 최고위원도 위성정당을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봉주 전 의원이 비례대표 정당인 가칭 열린민주당을 창당하겠다고 나서는 등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통합당에선 비례전담 정당이 가짜 정당이라고 해놓고 민주당이 그런 가짜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가당착입니다. 애초부터 잘못된 것을 자기들도 알고 있었고. 이런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 공천만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SNS와 인터넷 검색어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솔직한 반응을 알아보는 오클릭 시간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간호사가 거의 한 달 만에 자신의 어린 아들을 만났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유리창 너머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유리창 입맞춤입니다. 마스크를 한 여성이 유리창 위에 입을 맞춥니다. 창 너머엔 1살 된 그녀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중국 허난성의 병원에서 코로나19와 싸우고 있는 간호사 엄마와 아들이 한 달 만에 재회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이지만 엄마는 감염 위험 탓에 한 번 안아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모자는 서로를 만질 수는 없지만 유리창 위로 손을 맞대면서 한참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사연은 이달 초에도 있었는데요. 저우커우시의 한 병원 앞에서 간호사인 엄마와 10살짜리 딸이 일주일 만에 만났지만 먼 발치에서 바라만 봐야 했습니다. 어린 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허공으로 팔을 벌려서 포옹하는 신용을 해서 보는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했는데요. 이에 국내 누리꾼들은 가족도 못 만나면 애쓰는 의료진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저들의 희생과 봉사가 많은 이들을 살려내겠죠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코로나엔 온라인 미술 감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요즘엔 바깥 활동이 많이 꺼려지실 텐데요. 긴 시간 동안 집에서 뭘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온라인 전시 감상 어떨까요? 최근 잠정 휴관에 들어간 국공립미술관과 박물관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각종 전시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해부터 진행해온 학예사 전시 투어 중계를 강화할 계획이고 기존에 제작한 온라인 콘텐츠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서비스를 재정비했습니다. 또 실력 있는 큐레이터가 주요 전시 현장을 찾아 알기 쉽게 소개하는 형식의 전시는 벌써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국립부여박물관도 관람객들이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고 싶은 특별전 VR 서비스를 시작했고 서울시립미술관은 SNS에 올리는 컨텐츠를 평소보다 1.5배 늘리고 또 생중계 기능을 활용해서 미술관 소장품을 소개하거나 교육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답답하다고 투덜대지 말고 이참에 마음의 양식 좀 쌓아야겠다. 이번 주말은 집콕, 온라인 미술 감상 오케이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더욱 힘들어진 지역 경제를 위해서 곳곳에서 따뜻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식업계의 큰 손으로 불리는 백종원 대표도 전국의 가맹점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코로나 맞짱 선한 영향력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전문기업 더본코리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1,400여 개의 가맹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브랜드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2개월치 로열티를 전액 감면하고 식자재 공급가 인하, 폐기 식자재에 대한 비용을 본사가 부담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들을 마련한 건데요. 회사 측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고통을 분담해 작은 힘이 되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맹점의 배달 수수료를 지원한다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등장하는가 하면 편의점 업계에선 확진자가 방문한 점포의 신선식품 폐기 비용을 본사에서 부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도 코로나 위기 속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렇게 서로 돕는 모습 덕에 위기는 곧 끝날 겁니다. 백종원 대표 가맹점 수가 어마어마한데 참 잘했어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클릭 마지막 검색어는 플랭크 자세를 8시간이나입니다. 62세 미국 남성 조지 후드 씨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 플랭크 자세를 유지한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오르며 노익장을 과시했습니다. 플랭크란 엎드린 상태로 팔꿈치는 땅에 붙이고 몸을 곧게 펴는 고강도 복근 운동인데요. 후드 씨는 이 상태로 무려 8시간 15분 15초를 버텼습니다.
미국 해병대 출신이자 마약 단속국 요원으로도 활동했던 그는 2011년 처음으로 플랭크를 시작했는데요. 2016년 중국 경찰관인 마오웨이동과의 승부에서 패배를 맛본 뒤 그의 기록인 8시간 1분을 넘어서기 위해서 무려 2,100시간의 연습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18개월 동안 매일 4-5시간의 연습 플랭크를 했고 윗몸 일으키기는 2,000번, 팔굽혀펴기 700회 등이 그의 일과였다고 하는데요. 팔꿈치에서 불이 나는 것 같은 고통을 견뎠다는 그는 이번 기록을 끝으로 기네스 도전엔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나는 8분, 아니 80초도 힘들던데 진짜 대단하다. 해본 사람만이 아는 플랭크 고통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 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연규옥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네, 청주입니다. 어느덧 마스크가 절대 생필품이 돼버렸지만 시중에선 마스크 구하기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충북도 내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제천시가 사전에 비축한 마스크를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천시민회관 광장이 줄을 선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천시의 마스크 무료 배포 현장입니다. 제천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람에 3장씩입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요즘 시민들에겐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없습니다. 지금 약국에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나눠주는 거 보면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온라인 쇼핑이 생소한 어르신들에겐 가뭄 끝 단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뭐 하잖아요. 우리 노인네들은 인터넷도 못해요. 어디로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제천시가 코로나19의 최초 발병 직후 만약을 대비해 마련해놨던 만여 장의 마스크를 취약계층과 시민들에게 배포한 겁니다. 혹시 또 다중집합이 돼서 또 불만의 목소리가 있을까 봐 최소한 한 3m 이상의 간격을 두고 라인을 한 8개를 만들어서 꼭 필요한 사람이 마스크를 쓸 수 있도록. 제천시는 마스크를 추가로 확보해 소방서와 경찰서 그리고 의료기관 등 시민과의 접촉이 많은 대민 업무 종사자에게도 무료로 제공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대통령 테마파크인 청남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부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임시 휴관에 들어갑니다. 청남대가 임시 휴관하는 건 지난 2004년 기록적인 폭설로 나흘간 실시한 이후 이번이 2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도권 뉴스입니다. 다음 달 정식 개원할 예정이었던 성남시 의료원이 개원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유영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어제부터 일반 시민의 의료원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성남과 수원 지역에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 환자 3명이 어젯밤 처음으로 입원했기 때문입니다. 확진 환자 3명 모두 의료원에 마련된 음압격리 병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세 분의 환자는 가벼운 두통 증상 정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오늘 아침 상황은 세 분 다 증상은 매우 양호하고 식사 등도 잘 하고 계시는 상태입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코로나19 확진 환자 입원에 따라 다음 달 17일 예정된 정식 개원을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총 24개 병상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 또 준비가 되는 대로 최대 123병상까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분 개원 이후 시작한 외래 환자를 위한 진료는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확진 환자 전용 엘리베이터를 마련하는 등 기존 환자나 직원들과 동선을 완전히 분리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성남시 의료원은 종합병원 규모의 대학병원 수준의 진료가 가능한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대 규모의 공공의료기관입니다. SBS 유영수입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검찰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어제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이만희 총회장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는 신천지 측이 위장교회와 비밀센터 429곳과 중요 인사들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 등 조직 보호를 위해서 정부의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현재까지 정부에 제출되지 않은 집회 장소 및 신도 명단 등을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오늘 국회 사무처가 다음 달 14일 예정된 2020년 제36회 입법고시 1차 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고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수험생과 국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시험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진정 추이 등을 고려해서 입법고시 1차 시험은 4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공포감에 세계 증시가 연쇄 추락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는 다우존스와 나스닥 등 3대 지수가 일제히 4%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미국에 앞서 장을 마감한 유럽의 주요 증시도 런던과 파리, 프랑크푸르트에서 각각 3%대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이런 공포감은 아시아 증시로도 번져서 일본 니케이 지수와 상해 종합지수,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모두 3%대 하락했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북미에서 매출 5천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할리우드 매체 데드라인은 기생충의 북미 흥행 수익이 5천만 달러, 607억 원을 넘어섰다며 여전히 오스카상 수상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생충은 미국 아카데미에서 4관왕을 휩쓴 뒤 상영관이 한때 2,001개까지 늘었고 현재는 1,300여 관에서 상영 중입니다. 기생충은 또 일본과 영국 등지에서도 여전히 인기입니다. 일본에선 2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고 영국과 독일에서도 지난 주말 각각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주식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수 연구원입니다. 네, NH투자증권입니다. 코스피가 3%대 폭락세로 1980선까지 하락하며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 역시 4% 이상 하락하며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전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진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67.88포인트 하락한 1987.01을, 코스닥은 27.44포인트 내린 610.73을 기록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2,281억 원, 3,597억 원씩 순매수했고 외국인이 6,351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하락이 우세했습니다. 운수장비와 종이목재가 4%대 약세를 나타냈고 전기가스업은 6% 이상 내리며 가장 큰 낙폭을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일제히 내린 모습입니다. 대장주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에 3% 이상 밀렸고 SK하이닉스 역시 5%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어 현대차도 4% 이상 하락했고 한국전력이 지난해 실적 부진 소식에 7%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약세장 속에서도 한진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한진칼이 6거래일째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3.5원 내린 1213.7원의 거래를 마쳤고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1.104%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NH투자증권이었습니다.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통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평소 금요일에 비해서 퇴근길 정체가 짧은 편인데요. 다만 사고가 발생한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45번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으로 남김천을 앞둔 지점입니다. 갓길에서 승용차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금 진압은 됐지만 그래도 주의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량이 가장 많은 곳은 100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입니다. 판교에서 구리 방향은 광암터널부터 토평까지 막히고 있고요. 판교에서 일산 방향은 시흥요금소에서 송내 사이 지나는데 가장 답답합니다. 일산에서 판교 방향 자유로 부근 주춤했다가 개항에서 송내 사이 어렵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는 총 13km가량 답답한데 수원 신갈 앞두고 6km가량 막혔다가 다시 한번 양재부터 도심 쪽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화성부터 본격적인 정체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방송이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동부나 강원 내륙, 일부 강원 산간 지역은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충청과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는 내일 새벽까지, 제주 지역은 내일 낮까지 비가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그 사이 제주도는 10에서 30mm, 그 밖에 대부분 지방은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간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1에서 5cm 안팎의 적지 않은 눈이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이후로 내일 낮부터는 점차
점차 맑아지겠지만 아침에는 안개가 짙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수도권과 충청 지역은 오전까지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조금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상 4도, 대구 2도 안팎으로 오늘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크게 올라서 서울은 12도, 부산 15도 안팎으로 조금 더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후로 전국적인 비 소식도 큰 추위도 없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이게 치킨의 전부라면 자담 치킨이 나왔겠어요? 우리의 레시피는 키친 밖에 있다. 치킨 밖에 없다. 국내 최초 동물복지 인증 치킨. 자담 치킨. 요즘 통 잠이 안 와요. 기분도 울적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아픈 데도 없는데 왜 이러죠? 그게 바로 무기력증. 의욕이 저하되는 무기력증엔 마인트롤. 요즘 어떠세요? 해피하지? 기분을 활기차게 마인트롤. 어머, 김태희 봤어? 더 이뻐진 비결이 뭐야? 푹 자니까. 천연 라텍스 라클라우드에서 한 번 누우면 일어나기 싫으실 거예요. 라클라우드. 수천억 산소방울이 얼룩을 제거하고 세균과 냄새를 없애고 깨끗하고 선명하게 무엇보다 안심할 수 있게 되찾자 유한젠의 산소방울로 유한젠. 상담완료 고객, 버튼 하나로 맛있는 요리가 뚝딱. 멀티 쿠킹 프로그램으로 잡곡밥은 물론 찜, 탕, 죽까지 손쉽게. 대용량 스테인리스 전기 압력밥솥 사은품 증정. KB 상해종합 운전자 보험. 보험 쇼핑 잘 고르고 싶은데 고민되시죠? 자, 지금부터 제가 콕콕 짚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체크 하나, 운전자 보장 확실한지. 제가 정말 실수로 사고를 낸 건데요. 속도 위반, 신호 위반 둘 다 해당되시고요. 10대 중과실인 건 아시나요? 형사합의도 하셔야 할걸요? 벌금도 나올 수 있고요. 혹시 운전자 보험 없나요? 아휴, 나 이제 어떻게 해? 이런 경우 정말 난감하잖아요. 하지만 KB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뒀다면 교통사고 처리 보장, 피해자 사망 중상해 시, 10대 중과실로 육지 이상 진단 시 5천만 원 한도, 자동차 사고 벌금도 확정 판결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2천만 원 한도, 정식 기소 시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건당 500만 원 한도 실손 비례 보상해드립니다. 운전자 보험 해놓으셨네요. 아휴, 다행이다. 여러분도 KB 운전자 보험 가입해둔다면 정말 안심이겠죠? 상담완료 고객, 잡곡밥은 물론 찜, 탕, 죽까지 대용량 스테인리스 전기 압력밥솥 증정. 체크 둘, 내가 다쳤을 때도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기요, 피해자만 보상해주고 나 다친 건 보장 없나요? 아쉽지만 본인 부상 보상은 가입 안 하셨습니다. 네? 이럴 때 정말 난감하잖아요. 하지만 KB 운전자 보험 중 자동차 사고 보상 담보도 가입하셨다면 저 다친 거 보장되는 거죠? 네, 단 하루만 병원에 가셔도 통원이든 입원이든 자동차 사고 보상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사고당 10만 원 정액 보장되고요. 상해 중환자실 입원 일당도 입원 첫날부터 10만 원씩 180일 한도 보장. 여기에 교통상해 사망 1억 원 보장. 교통상해 80% 이상 후유 장애 시에도 1억 원 보장. 자동차 사고 부상 2에서 3등급 300만 원, 1등급 600만 원 일시금 보장까지. 이거 다 가입되어 있으세요. 우와, KB 운전자 보험 감사합니다. 체크 셋! 자전거 탑승 중 사고도 보장되는지 안 되는지. 자전거 탑승 중 상해 사망 시 5천만 원 일시금 보장. 자전거 탑승 중 상해 사고 후유 장애 시에는 장애 지급률에 따라 5천만 원 한도 보장. 궁금하신 보험료도 상해 1급 자가용 운전자 20년 월납 20년 만기 일부 환급형으로 만 18세부터 60세까지도 남녀노소 똑같이 월 10,000원. 상담완료 고객, 잡곡밥은 물론 찜, 탕, 죽까지 대용량 스테인리스 전기 압력밥솥 증정.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청약 철회 가능. 단 청약일부터 최대 30일 이내, 만 65세 이상은 45일 이내이며 청약 철회 접수일부터 3일 이내 납입보험료 전액 환급됩니다. 아래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계약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합니다. 약관 및 청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 청약 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 청약서에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과 정해진 이자를 환급합니다. 보험계약의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지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입니다. 제한 사유 안내입니다.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을 목적으로 전문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 다이빙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보장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은 다수계약 시 비례 보상, 음주, 무면허, 도주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지 환급금 예시입니다. 20년 만기 해지 시점 34만 4,572원입니다. 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예시된 금액은 금리에 따라 변동되므로 미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